3D 프린터 관련해 가지고는 전에 한번 첫날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3D라고 하면 3차원을 말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쓰게 되면은 종이 위에 어떤 그 톤이라든지 잉크가 출력이 되어 가지고 2차원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2차원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각각의 층별로 쭉 쌓여가지고 적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쌓여서 3차원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3D 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D 프린팅의 가장 큰 그 가공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했던 적층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전까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대개가 어떤 절삭이라고 하는 가공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큰 덩어리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 또는 절삭 잘라내어서 없애버림으로써 원하는 형상만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공이 되었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적정 방식에 대한 어떤 가공물을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적층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단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대로 쌓아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현재 보이시면 레이어 1번부터 해서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층을 점점점 출력물로 쌓아서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2차원적으로 종이를 프린팅 했다고 할 때도 그 종이들이 각각 이 레이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종이에서 출력된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형상인데 조금 직경이 작은 것들, 그리고 더 작은 것들이 쭉 계속적으로 종이가 출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종이들을 모두 커팅을 해서 풀로 붙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떻게 쌓여지는 방식을 적정 방식의 가공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각층을 쌓아서 3차원적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적층 방식을 사용할 때 소재에 따라 가지고 또는 기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또 3D 프린팅 기법들이 나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된 거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소재를 갖다가 녹여서 얘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베드 위에 한 층 레이어를 깔고 그 소재가 녹았던 것이 굳어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층을 올려서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형을 만들어가는 그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서 뭐 FF 또는 FD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고형인 필라멘트를 갖다 녹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액상인 상태, 열경화성 수지 또는 광경화성 수지라고 해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이게 굳어지는, 대개가 순간 접착제와 같은 것들은 습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굳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UV 램프라고 해서 자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비추게 되면은 이 액상인 것들이 경화돼 버리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광경화성 수지 속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빛을 줘서, 자외선 빛이죠. 네, 줘가지고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것을 어, SLA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수직 기반으로 이렇게 사출하는, 사출 표현이 그렇네요. 수직 기반으로
적청을 해서 모형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소재에 따라서는 금속 분말 가루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적청 방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는 거는 금속 소재가 되는 금속 분말이고요. 이 분말을 소재통에 담고 그리고 베드를 올리고 레이저 출력이 되는 부분에 렌즈 좀 닦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 분말이 앞에 한 층씩 한 층씩 깔리게 되면은 레이저를 가지고 얘들을 소결을 시킵니다. 녹여가지고 융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적정이 되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또 분말 가루를 얇게 한 층 깔고 또 다시 소결을 해주고 이걸 반복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층이 다 쌓이고 나면 전체 분말 가루를 제거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형상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3D 프린팅 방식도 있습니다. 뭐 다르게는 용접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축, 뭐 CNC라든지 이런 머신에서도 뭐 3D 프린팅을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그 하나의 공정으로서 원하는 부품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과거에는 절삭 가공을 했을 때 어떤 원하는 형상이 있으면 도면을 작업을 하고 이 치수에 맞도록 어떤 주조라든지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 밀링 선반과 같은 방식으로 절삭을 해서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검형된 틀 안에다가 용융된 금속을 또는 용융된 수지를 갖다가 주입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금형을 제조하는 과정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밀링이나 선반과 같은 작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절삭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공정 각각의 단계별로 그 사용해야 되는 장비도 많이 커지게 되고 만약 한 기업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쪽에 의뢰를 해가 외주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부품, 어떤 소재를 갖다가 가지고 형상을 만들 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부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어떤 3차원 형상만 갖고 있다면 중간에 있는 공정 필요 없이 바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맞춤성으로 어떤 결과물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공정을 거치는 절삭 가공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정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간과 그리고 금액,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지만 소비자 단가를 다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제 맞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3D 프린터는 여러 개를 만들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만의 원하는 것들을 그 한 두 개만을 출력을 한다고 할 때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맞춤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간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장비들이 필요 없이 3D 프린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작업자가 옆에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고 나면은 제품 생산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성은 말 그대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공정 단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고 그 공정이 하나의 공간에 있다면은 그나마 좀 낫지만 다른 외주로 외부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시간과 그 배달에 따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할 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없애주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창조성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3차원 모양만 만들 수 있다면은 바로 나의 작업 공간 안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현실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주 이제 간단해지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를 쉽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5년 전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3D 프린팅이 사용되는 것이 지금 뭐 각각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 말고도 생의학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여기 고기를 출력하는 푸드 부분이 있죠. 음식을 만드는 거, 건축을 하는 부분들 뭐 등등 여러 산업 분야로 많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렇게 고형화되어 있는 물체 말고도 그 생체형 장기를 갖다가 3D 프린팅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들도 많이 좀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3D 프린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 3D 프린터가 만들어서 생산을 대량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갖고 가 있지요. 그래서 뭐 우주로 나갔을 때 모든 소재를 다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 하나만 가지고 가가지고 필요한 소재에 맞는 그런 노즐들 교체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3D 프린팅 해가지고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 출력을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3D 프린팅을 하려면 앞서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3차원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와 같은 곳에 출력을 할 때는 저희가 2차원 텍스트를 치든지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이 출력이 가능하지만은 3차원으로 모양을 출력을 하려면은 3차원 공간상에 어떤 형상이 존재하는지가 좌표값으로 다 존재를 해야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3차원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3차원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STL이라고 해가지고 규격화되어 있는 3차원 모형 그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STL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다 인식을 대부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소프트웨어의 그 확장자를 가지는 것들도 뭐 인식을 해주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STL 방식으로 많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면 3D 프린트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출력을 하려면 3차원 형상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고요. 이 3차원 형상을 STL이라고 하는 타입 형태로 이제 변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확장자가 STL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TL 형상을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은 3전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출력이 될 때 각각 레이어마다 각 한 층 한 층마다 어떤 식으로 3D 프린터가 출력을 할 건지를 갖다가 G코드라고 해가지고 가공에 필요한 좌표값들을 갖다가 얘가 쭉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G코드라는 걸 가지고 3D 프린터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3D 프린터가 베드하고 노즐이 움직이는 그 위치를 갖다 인식을 해서 적정한 공간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 따라서 3차원 모델과 STL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G코드라는 걸 만드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실제로 3D 프린터에서 G코드를 로드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 정도로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3차원 모형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인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많이 지금 작업을 해왔는데요. 인벤트라는 것을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쓰시는 분은 어쨌든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마우스 사용법도 어렵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내가 또 현재 학생이니까 상관없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걸 구독 서비스를 받아서 1년에 뭐 3, 400만 원씩을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더 있고, 뭐 그러니까 어, 인벤트 말고도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D 모델 만드는 거, 아니면 또 STL 파일 만드는 거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스텝을 좀 나눠봤습니다. 3차원 모델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이 자기가 만든 그 STL 파일 모형을 갖다가 공유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뭐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료로 그냥 배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따라서 3차원 모델, 3D 모델을 공유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싱큐버스라는 것과 프리3D, 블렌더스 웹, 그리고 나사 3D와 같은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또는 뭐 유료로 어떤 특정 모델들을 내가 받고 싶다면 밑에 있는 사이트 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어, 돈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형상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그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말고는
2D 형상으로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AI를 활용해서 2D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주게 되면 2차원 그림을 인식을 해서 얘가 3차원으로 그림을 변환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이트도 존재를 합니다. 뭐 메시 AI라든지 하이퍼 3D와 같은 그런 사이트들인데 이쪽에 가시면 여러분이 뭐 만들고 싶은 3차 모양 있을 때가 2차원으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든 또는 사진이 있든 그런 것들만 그 파일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3차 모양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3차 모양을 STL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드는 거죠. 3D CAD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3차원 그 피처를 만들고 그것을 STL 파일 형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3D 프린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모형 자체를 갖다가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뭐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면 3D 모델 공유 사이트라는 곳이 뭐 앞서 말했던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싱키버스라는 게 세계 최대다. 뭐 커뮤니티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트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싱키버스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 서치에서 원하시는 대표적인 명사를 갖다 입력을 하시면은 그걸 검색을 해줄 건데요. 프로그라고 하는 개구리를 한번 찾아보죠. 네, 프로그. 그러면 그 개구리와 관련된 게 여러 개 뜨는데 여 위에 있는 것들이 그 필터입니다. 파퓰러 하면은 가장 뭐 유명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렀던 거 순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파퓰러 해주게 되면 나는 개구리를 잡고 싶은데 개구리보다는 좋아요 순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필터에서 릴리번트 선택을 해주시면 개구리와 관련된 그런 3D 프린트 모형들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요걸 해볼까요?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3D 모형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상세 내용이 나오고요. 이전에 화면이 이거 잠시만요. 전에 미리 보기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3차 모양도 봤던 것 같은데 사이트가 좀 바뀌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양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 또는 다운로드 올 파일 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올 파일이라는 거는 얘와 밑에 있는 설명 영상까지 같이 받는 거고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은 현재 파일을 갖다가 트리프로그 언더바 40 언더바 컷.stl stl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면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갈 거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stl 파일이니까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G코드를 만들고 바로 3D 프린터에 넣으시면 이 형상 바로 출력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HWP라고 하는 한글 파일은 한글 워드로 열 수가 있고 PPT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 수 있죠. STL 파일은 STL을 열 수 있는 뭐 전용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들로도 쉽게 뭐 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C라고 하는 그 이미지 보는 사진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를 열어보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거를 뭐 움직여 보면 이렇게 3차원 뷰로 이렇게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물 요걸 쓸 건지 말 건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번 형태 보시고 요거 괜찮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요. 아니면 다른 파일 또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상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데 STL 파일 같은 경우가 어떤 면을 구성하는데 3차원 그 폴리곤 형상을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끝에 형상만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는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 형상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STL 파일 형식이다. 뭐 그 정도 이해하고 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떤 공유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3차원 형상을 갖다가 얻는 방법이 있고요. 뭐 강의록에 뭐 순서 똑같이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 앞서 봤던 요 STL 파일을 여는 게뭐 RCCAD라는 걸 저는 사용을 했는데, 요 말고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에서는 3D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3D 뷰 검색하시면은 그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 열어보시면은 뭐 동일한 게, 그러니까 3차 원모양을 갖다 바로 볼 수가 있고, 또는 저희 인벤터에서도 이 STL 파일을 갖다 불러와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벤터에서 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편안한 방법 그냥 사용해서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그 사용 여부를 갖다가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는 2D를 갖다가 3D로 변환해주는 AI 플랫폼을 갖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메시 AI라고 하는 게 좀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메시 AI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그 2차원 형상이 있어야지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2차원 그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자 파일로 준비를 하셔야지 메시 A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갖다가 3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림판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안 좋아서 2차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젠스파크라는 그 LM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쪽에 그냥 흰 단색 밭 그 배경으로 앉아 있는 귀여운 토끼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 입력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운로드 이미지를 www.meshiAI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로그인 처음에 회원가입 하시면은 무료 크레딧을 좀 줍니다. 요걸 가지고 무료로 그 3차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생성 모델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2D 이미지를 이쪽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긁어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름은 자동적으로 메시 A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브라이트 아이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이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이 편하게 다른 걸 수정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뭐 이름에는 구애를 뭐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름입니다. 이거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 5 프리뷰라는 부분 AI 모델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라이센서 부분, 대칭 모드, 뭐 자동 거의 대부분 그대로 그냥 두고 다음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미지 붙여놓고 그냥 생성하기 누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네 가지 모형을 얘가 추천을 해줘요.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요 네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적당하다 싶은 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 선택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3차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 있던 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걸 기반으로 3차원 모양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측정하시면은 이대로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요 STL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직접 뭐 시연은 안 할게요. 이거는 다음 대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든가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이렇게 2차원 그림이 있으면 3차원으로 바로 모형을 만들어 주는 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3D CAD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3D CAD 중에서 우리는 인벤터라는 걸 활용을 해봤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등록되어 계시니까 그 학교 메일 주소를 갖고 있던, 그러면 메일 주소가 아니라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학생증이라든지 그 재학 증명서 뭐 그런 거를 오토데스크라는 사이트에 보내주시면 뭐 인벤터 그리고 오토데스크 123D 뭐 디자인 마야 3D 맥스 그리고 싱크캐드 뭐 이런 것들은 무료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이
3차원 형상을 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무료로. 또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카티아라든지 NX, UG, 그 프로이, 그리고 솔리드웍스와 같은 뭐 유료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3D CAD 형상 만드는데 인터넷에서 3D CAD 프리 모델링이라는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소프트웨어도 배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인벤트로 뭐 작업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기가 원하는 어떤 3차원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사본 만들기 작업을 하시고 파일 형식은 여러 가지 중에서 STL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저장하기 전에 옵션에서 이거를 해상도를 좀 높여서 해주면은 형상이 매끄럽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따라 한 번 더 인벤트로 그 3D 형상 만드는 거는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렇게 해서 그 STL 파일을 여러분이 확보를 했다면 이것을 슬라이싱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되죠. STL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까 말했던 공유 사이트 다운받는 거 또는 그 AI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2차원 형상을 3차원 만드는 거 아니면 CAD 프로그램으로 3차원 형상을 직접 모델링 하셔가지고 STL로 저장하는 거 뭐 그 세 가지 방식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은 그냥 형상일 뿐이지 실제로 3D 프린트 이 헤더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 정보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레이어마다 출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갖다 결정을 해주는 즉 G 코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뭐 G 코드를 생성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메이크봇에서 해주는 거라든지 3D웍스라고 하는 신도리코에서 나오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큐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여러분이 그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3D 코드를 G 코드를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 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리코 3D 프린팅 모델이 있어서 그 신도리코 회사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리코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슬라이싱 프로그램 제공되는 게 3D웍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고요. 이것은 여러분 강의록에 슬라이싱 G코드 생성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3D웍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셋업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